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유한양행 또 주가 많이 빠졌죠. 저도 걱정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야, 저도 주주로서 좀 정말 열이 받긴 해요. 사실 열이 받긴 하는데, 아,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회사가 좋은데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로 내가 주식을 하면서 걱정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걱정하는 투자, 스트레스 받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어쨌건 이 회사를 보고 들어갔는데 회사 주가가 막 많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그거거든.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뭐 6배, 7배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 테마주. 그런 종목을 사는 건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건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은 단기로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좀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유한양행에서 돈을 뺀다라고 한들 과연 다른 종목으로 더 좋은 바이오 종목을 매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 종목을 빼서 다른 바이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주가를 잘 올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을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아니면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주가를 올리는 특정 수급들이 있다. 근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거를 봤을 때는 주가를 올리는 특정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특정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 14만 원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유한양의 지금 시가총액 구조가 과연 과한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과한 시가총액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바이오 회사 비해서. 왜냐하면 유한양행 계속적으로 이 렉나자 리브림한테 강조를 드리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로열티 수익 자체가 4천억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한 2030년도까지. 근데 제가 볼 땐 NCCN의 선호요법으로 등재가 되는 순간 2023년이 아니라 이 가치는 2027년, 28년도까지 급격하게 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NCCN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국제암 네트워크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많은 의사들이 보는 사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폐암인데 1차 치료제로 뭐를 써야 될지 검색을 하면 여기에 1위 선호요법으로 땡땡 그 다음 권고요법으로 땡땡이 뜬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호요법이 타그리소인데 권고요법 뭐예요? 렉나자 리브리반트예요. 이게 만약에 OS 데이터가 1년 이상 생존된 상태에서 바뀌어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시장은 렉나자 리브리반트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타그리소는 편의성 측면, 그죠? 편의성. 왜? 알약이죠. 알약. 자, 그리고 렉나자 리브리반트는 병용요법이기도 하고 리브리반트가 IV 지형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 4시간, 5시간 투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편의성에 대해서 꽤 아쉽다라는 평이 있어요. 근데 리브리반트가 뭐 하고 있어요? 리브리반트가 SC 제형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 CRL 받았어요. 공정 문제 때문에. 요 기사 하나 볼게요. 자, 존슨앤존슨은 2024년도 12월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형 제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받았다. 존슨앤존슨이 미국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행 공략하기 위해 준비했던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과 렉나자 병용요법의 상용화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주가가 밀리는데 영향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일단 보게 되면 앞서 지난해 8월 존슨앤존슨은 미국 FDA로부터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암 돌연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변이 혹은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를 위해 리브리반트 렉나자 병용요법을 승인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맥 주사형인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에 따라
렉나자는 이미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정맥 주사형보다 투약 편의성이 높은 리브리반트 피아 주사 제형 승인이 불발되면서 렉나자의 미국 시장 안착에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FDA에서 추가 임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존슨앤존슨이 추가 보안 서류를 작성한다면 허가를 얻기까지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자, 언제 얘네들이 문제가 생겼죠? 제가 알기로는 12월인데, 그죠? 여기죠? 12월 19일. 여기서 뭐 했어요? SC죠? 거부했다. CR을 받다. 그럼 앞으로 언제? 6월 정도면은 뭐 할 수 있어요? 6월 정도면, 자, 어딨냐? 6월 정도면, 허가를 얻기까지 충분한 기간일 거다. 앞으로 2달 정도 남았죠. 자, 그래서 조욱제 사장은 하루빨리 리브리반트 피아 주사 제형의 품목 허가를 얻어 렉나자가 미국 시장에서 안착한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조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도 올해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해인 만큼 중장기적인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사 진입을 위해 투철한 책임과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각 사업부별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3년 기준 세계 50위권 제약사는 연간 4조 원 규모의 매출을 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유한양이 올해와 내년 2년 안에 매출을 2배가량 늘려야 된다. 자, 금융정보위원회 FN 가이드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24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 700억 원, 영업이익 1000억 원 정도 낼 것으로 추산되고 23년과 비롯해 매출은 11.51%, 영업이익은 70%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 주가 자체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참 이게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지금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렉나자의 완치 치료자가 분명히 나왔죠. 폐암을 완치 정복했다. 이 치료자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부분들까지 강력한 OS 데이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호재는 주가가 반응을 세게 안 해요. 근데 악재도 아닌 거에 반영을 세게 한다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도 기술 이전 반환 있죠. 기술 이전 반환 이슈. 여기서 주가가 이 상태에서 하락을 했을 때 올라가서 누가 물량을 다 먹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를 세력들이 물량을 탈출하려고 이렇게 올렸다 뺄까요?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이거 물량 매집하는 흐름이거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의 2,700억을 연구개발비로 썼다고 주가가 빠졌어요. 난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게 바이오 기업에서 연구개발비 2,700억 썼다고 주가를 빼면서 또 완티들이 뭐라 그래요? 2,700억 어디다 썼는지 상세하게 밝혀라. 이걸로 뭐 돈 빼돌린 거 아니냐?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고, 그죠? 기술 이전 반환에 따라서 계약금도 안 뱉어내고, 그다음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기술 이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기술의 주가가 자 9% 올라갔다가 종가가 2% 마감을 하고 다 빠졌습니다. 이때가 기술 이전 했을 때예요. 주가가 42,000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32,0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리워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주가가 오른 게 있어요? 오른 게 없죠. 그럼 지금 봐봐요. 지금 봐봐. 주가가 오른 것도 없었는데 주가 몇 프로 뺐어요? 여기서 개파락 만들어서 밀어버렸단 말이야. 이건 뭐야? 고의적이라는 거야. 악재가 아닌 이슈를 악재로 둔갑을 시켜서 주가를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재는 어떻게? 반영을 굉장히 약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흐름이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지금 구간이 물량을 먹기가 가장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비싼 가격을 올려줘서 비싼 가격으로 물량 한 번 받아주고 그래도 안 판 놈들 어떻게? 최대한 지치게. 일단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비정상적인 흐름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10월 22일부터 언제까지? 12월 9일까지 거의 2달 동안 쉬지도 않고 주가를 뺍니다. 이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흐름이에요. 애초에.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계속 물을 탔을 때 평균 나올 수 있는 단가가 이 정도란 말이야. 14만원, 14만원 초반. 계속 평단 때려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평단 때려주면서 팔라고 꼬시잖아요. 팔아라. 상식적으로 얘네가 물량을 터는 거면 이런 식으로 안 때려줘요. 어떻게 때려줘요? 저점을 낮추죠. 저점을 낮추면서 내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서 한번 물량 팔고
여기 물리게 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여기까지 안 올려줘요. 여기까지만 올리고 또 물량 팔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올려서 또 여기서 물량 팔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털어내지 본전을 주면서 물량을 털어내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을 깔끔하게 매집을 하는 흐름이고 정말 순식간에 주가 올라갈 거고요. 이게 시총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하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매집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000억짜리 회사를 만약에 매집을 해요. 시가총액 1000억이야. 최대주주 지분율이 50%고 내가 500억 중에 300억을 매집했어. 내가 이거 주가 10배 올려봐요. 10배 올려봐. 시총 얼마? 시총 1조 돼요. 최대주주 지분율 50%, 5천억이에요. 나 얼마 됐어요? 3천억 됐어요. 올리는 과정에 돈 썼겠죠. 주가 끌어올리는 과정에 돈 썼을 거고 내가 300억으로 3천억 만들어서 내가 주가 끌어올리는 데 쓰는 돈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순수하게 얻는 이익은 2,700억이에요. 그쵸? 10배 올렸는데 2,700억이에요. 근데 내가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이제 9조짜리 유한양행을 작업을 한다 칩시다. 글로벌 세력들이. 그러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몇 프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한 2,500원, 30% 된다고 쳐요. 그죠? 그럼 지금 시장에 돌아가는 게 대충 6조라고 합시다. 6조. 내가 이 중에 매집하고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조 매집했다고 해요. 2조 매집했다고 해. 2배만 올려. 2배만. 주가를 2배만 올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4조. 2조를 버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주가를 움직여도 얘네들이 시장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유한양행 자체가. 일반적인 조그만 종목들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느리게 가더라도 이 안에 있는 세력들의 수익은 어떻게?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지. 확대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이 주가가 빠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호재가 많은데 빠져. 근데 이렇게 주가가 밀리다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개잡주다. 쓰레기다. 정말 속된 말로 병신 같은 종목이다. 대표가 문제다. 회사가 문제다.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우죠. 근데 회사는 연구개발비 2,700억 집행한 거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집행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비 많이 썼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으로 회사를 까내리고 좋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렵죠. 그쵸? 주식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도 잘 맞아야 되거든. 유한양행도 지금 바이오 장세가 사실 왔다가 좀 살짝 죽었어요. 그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바이오 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 아쉬워지긴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산업의 특징이 2000년대 초반을 이끌면서 2000년대 중후반까지 2000년대 한 2020년도 자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끈 게 이제 반도체 사업이죠. 반도체 사업. 그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살짝 넘어가고 있고 이 자동차 다음에 뭐로 넘어올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로 바이오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2000년도 초중반부터 커오기 시작해서 이때의 많은 연구 개발 성과들, 많은 비용, R&D 비용 지출하면서 이거에 대한 결실이 2020년도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5년, 10년을 이끌어갈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바이오를 몇 개 골라서 잘 들고 가야 뭐 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좋은 바이오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회사이고 안정적으로 시가총액 1조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바이오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방에 써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도 아마 1조 치면 나올 텐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2023년도에 제가 바이오 종목을 4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ABL 바이오 18,000원, 32,000원 됐고 더 올라갔죠 지금은. 레고캠 바이오 3만원, 현재 10만원, 14만원 갖다 내려왔죠. HLB 33,000원, 12만원 갖다 내려왔죠. 그쵸? 한미약품 27만원에서 33만원. 한미약품이 좀 아픈 종목이긴 해요. 굉장히 좀 괜찮은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좀 주가가 밀렸는데, 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바이오 종목은 큰 시드를 투자할 원칙이 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을 골라라.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한 회사를 골라라. 5천억에서 1조 이상. 진짜 약이 있는지 장난질하는 회사인지 걸러내라. 제가 HLB는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총 2천억짜리 이하 회사가 뉴스로 시장 규모 땡땡조 이상의 시장을 잡는다. 이딴 뉴스 나오면 거른다. 임상 3상 또는 승인 결과가 임박한 종목들은 피해라. 결국 HLB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올라간다 말씀드리지만 어느 구간 몇 타점 잡을 거다. 다들 성투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는데 원칙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유한양행은 그 좋은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저도 분명히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충분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라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 이 성장한 것들에 대해서 살짝 뱉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유한영행에 대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상승 탄력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가파라지고 있고, 사실 저는 그냥 지금 가격대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10만원 초반 구간에서는 계속 그냥 유한양행은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라서 계속 모아가야, 10만원 초반까지는 계속 모아가야 된다. 뭐 10만원 이탈한다, 더 빠진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회사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거든요. 왜냐면 FDA 승인 전에 주가가 여기였어요. 그죠? 물론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던 부분들도 있죠. 그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일단 사실상 요때까지는 승인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요 정도 올랐던 거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승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올라간 폭만큼 거의 다 뱉어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간 조정 받았고 가격 조정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욕심 많은 세력놈들이 물량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근데 매매 동향 보면 개인만 계속 사잖아요. 개인만 계속 사면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개인들이 사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수급의 부재. 그러니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사실상 시소 싸움이죠. 시소 싸움. 이 삼전이라는 이 물체와 이 다른 종목, 타 종목이라는 물체, A와 B의 시소 싸움이다. 삼전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자금이라는 게 사실 한정적이에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잖아요. 금리가 안 떨어지고 시장에 우리나라도 부동산 때문에 돈이 없고 외국인들도 높은 환율 때문에 사실상 저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위험을 회피하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와 타 종목으로 시속 게임을 한다고 하면 미국 시장과 전 세계 증시와 시속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있는 큰 자금들에서 이탈이 나오면 이 자금들은 다른 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땐 사실상 수급에서 저가 매수세가 미국 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미국 하락이 장기화되다 보면 미국의 자금들의 이탈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이탈은 이제 신흥국 시장이나 이머징 국가 이걸로 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6월
이 한 7월, 8월부터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전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근데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탄력성 있게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뒤로 볼 수는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무너진다. 미국 시장이 뭐 디폴트 이런 게 아닌 이상 미국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국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미국 시장과 우리 국내 시장을 잠깐만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해외 주식 종합 차트 지수로 볼게요. 해외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이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최근 나스닥 하락이 좀 거셌죠. 자, 나스닥의 하락을 보면 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몇 프로죠?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고점 대비.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차트, 국내 주식 볼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몇 프로 빠졌는지 볼게요. 고점 대비해서.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11% 정도, 11% 정도 하락을 했죠. 일단은 사실 나스닥이랑 코스닥이랑 비교하는 거가 맞을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해요. 다우존스는 코스피고 나스닥은 코스닥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상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스닥이랑 S&P 500을 저는 코스피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제 생각엔 시총이 그나마 뭐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코스피랑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땐 하락폭 자체가 마이너스 4.5%. 그죠? 삼성전자가 선방을 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빠진다라고 해서 국장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미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위쪽 구간부터 내려오는 추세로 보게 되면 흐름을 보는 겁니다. 미장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여기거든요. 이 16,500포인트 1차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장이 앞으로 800포인트면은 178, 4.5%? 한 4% 정도 일단 바닥을 잡는 구간의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 사실 거의 다 밀렸다라고 봐요. 물론 이게 15,700포인트까지 걸어놓긴 했는데 일단 주봉을 보더라도 이 전고점에 대해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탈했던 부분, 이 두 군데 부분에서 아마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락폭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으나 크진 않을 거다. 이때 하락장에 비교해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40%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증시가 이때 당시에 하락장에 하락장 시작되고 나서 11월부터 하락장이 끝날 때가 10월 거의 9개월 동안 하락장이 왔죠. 9개월 동안.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이 사이사이에 단기 반등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스닥도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빠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런 나스닥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적 반등 구간을 확인해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 17%가 증시가 올라왔고요. 여기도 저점 대비해서 증시가 25%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주봉상으로도 그죠? 주봉상으로도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요 정도 하락하고 나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을 무조건 팔아서 미장 가서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 국장에서 좋은 종목 골라서 싸게 저가 매수하자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투자했으면 좋겠어서 주말에 시간 버려가면서 영상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도 한 40분 찍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분명 여러분이나 저나 뭐 좋은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나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분들 있으면 뭐 입장 방법 간단해요. 뭐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실 분은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간단하게 요한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몇 번 남기라고요? 010-9201
6329 유한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공부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미국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기회로 봅니다. 기회로 봐요. 아마 디커플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나스닥 올라갈 때 뭐 올라간 것도 없기도 하고.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유한화학에 대한 부분, 유한화학의 CDMO 원료 의약품 관련된 부분들도 가끔 말씀을 드리죠. 유한화학. 지금 유한화학이 캐파를 키웠죠. 그렇기 때문에 곧 제가 봤을 땐 공급 기약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제가 힌트 드리는 거예요. 유한화학이 최근에 캐파를 키워놨기 때문에 유한화학에서도 공급 계약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료의약품이나 CDMO 쪽도 중국 시장으로 몰려가는 데도 많지만 미국의 견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견제를 피한 회사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한화학에 대한 호재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이 CDMO 쪽이나 원료의약품 쪽도 사실 중국 시장에만 의존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시장이 커져야 돼요. 국회에서도 CDMO 관련된 법안도 발의가 되었고, 어떤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호재가 나올 거고 미국 쪽에서도 또 트럼프의 견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CDMO 관련된 종목들, CDMO 그리고 원료의약품 관련된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든 종목 넣어 드리는 거예요. 010-9201-6329 유한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